VR은 속도도 느리고 돌파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크로스도 안 되면 대체 뭐가 되는 거죠? 세레머니 원툴. 세레머니 할 때 꼭 있어. 어디서 보이죠? 저 뒤에. 그럼 손흥민이 골 넣어요. 손흥민 사진을 찾아요. 그럼 꼭 있어? 세레머니 할 때 무조건 옆에 있는 선수가 에메르송. 그건 참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뭐 베르바인 이런 선수들이 꼭 옆에 있어요. 네네네. 자, 로메로. 네. 진짜 로메로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어제 너무 잘해요. 네. 예. 어제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이었나요? 네. 골 넣고 득점 이후에 또 로메로 선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역시 뭐 로메로 너무 훌륭했는데, 네. 로메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랄까, 그 에메르송의 좀 똥을 치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로메로가 시즌 중반에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네. 그러면서 로메로가 못 나왔을 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오른쪽 라인이었어요. 네. 도어티든 에메르송이든 윙백, 그리고 그 옆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윙크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우라까지. 네. 이 겨울이 작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없을 때 그 자리에 또 산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체스, 윙크스, 뭐 에메르송이나 도어티, 그리고 그 앞에 모우라까지. 요 선수들이 수비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로메로가 부상해서 복귀한 이후에 많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뜻은 로메로가 후방에서 특히나 이 앞에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앞에 클루셉스키가 왔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이제 미드필더에 서면서 네네. 호이비에르가 이제는 윙크스 자리에 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클루셉스키, 호이비에르 이 두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이 보강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에메르송은 바뀌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에메르송의 뒷공간, 에메르송이 불안한 수비 이런 것들을 지금 로메로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요. 최근 경기 로메로 경기를 보면 측면을 커버하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 히트맵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로메로의 이 3백은 그래도 당연히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는 당연히 측면으로 많이 좀 빠지는 역할이긴 한데 네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이 페널티 박스 옆에 그 옆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죠. 그렇다는 뜻은 에메르송의 뒷공간을 에메르송이 선수를 놓칠 때마다 로메로가 커버해줬다는 거죠. 뒤로 들어오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주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다는 건 이 로메로가 지금 에메르송의 이 뒤에서 에메르송의 실수를 잘 커버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로메로 장점을 꼽는다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커버 능력과 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커버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메로가 아탈란타 시절에도 아탈란타 시절에는 3백의 이 좌우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 나왔어요. 근데 중앙에 나왔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앞뒤로 커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아탈란타는 어떤 팀이냐 3백을 써도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가 뭐 짐시티나 뭐 이런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가요. 그러니까 오버래핑을 가면 당연히 이 3백의 중앙에 있는 로메로가 좌우 측면을 넓게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로메로가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한 선수였습니다. 그 빠른 스피드와 신체적인 능력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토트넘에서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지만 여기서도 로메로의 뒷공간을 이제 막는 역할이니까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것처럼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빠른 스피드를 통한 또 넓은 공간의 커버 능력도 있습니다만 전방으로도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로메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로메로의 히트맵을 봐도 딱 보이시죠? 중앙 수비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히트맵을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그게.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도움이 되냐면 지금 토트넘의 중원이 조금 약해요. 이제 3-4-3 전형을 쓰니까 중앙 미드필더 자체가 원래 2명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원래 3백을 쓸 때는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첼시를 생각해보면 첼시도 캉테와 조르지뉴 혹은 캉테와 코바치치가 나오잖아요.
이 두 명으로는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아스필리쿠에타 혹은 리디거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중원 예. 싸움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방식인데 로메로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하죠. 예. 그래서 어제 경기만 봐도 중간중간에 보면 로메로가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하고 있고 그렇죠. 중원 싸움을 하는데 또 볼을 많이 가져와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로메로가 워낙 적극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볼을 가져오는데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 싸움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볼을 찾아오는 능력이 워낙 탁월합니다만 네. 이게 어제 저 두 번째 득점이었나요? 그렇죠. 로메로 선수가 저 태클을 한 공이 전방으로 향하면서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장면에서도 로메로가 이 팀에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원 싸움이었거든요. 그때도 중원에서 루즈볼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깝게 있는 선수는 에메르송이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메르송 대신 도어티가 나오면 도어티가 이 토트넘의 중원 싸움이 부족하니까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죠. 네. 그게 이제 한창 뭐 전술적인 이슈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 도어티가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면 에메르송은 그 역할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뭔가 중원 싸움을 해주러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득점 장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현주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그때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압박을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메로가 한참 뒤에 있다가 아무도 안 막으니까 내가 막아야겠다. 뛰어 올라갔죠. 이래서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진영에서 압박을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볼을 빼앗아낸 이후에 크루셉스키한테 가고 그렇죠. 크루셉스키가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을 만들어낸 요 이제 연결고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로메로의 어떤 발에서 결국 이 골이 또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어제 득점을 한 이후에도 로메로 저 사진처럼 로메로에게 좀 박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네요. 했거든요. 네. 이 뜻은 로메로가 이 득점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손흥민 선수도 아는 거죠. 네. 물론 손흥민과 크루셉스키가 잘 해서 득점을 만들었지만 그 득점의 시작이 로메로부터 시작했다. 네. 이걸 손흥민 선수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로메로의 어제 활약이 정말 뛰어났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 결국 로메로 발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도 감사함을 표현했고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아까 뭐 히트맵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로메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히트맵 보면 그냥 아예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로메로가 원래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네. 오히려 토트넘에서는 조금 더 이 자신의 전직 능력을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수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안 올라가는 편인데 아탈란타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볼 끌고 올라가서 스루 패스도 직접 넣어주고 아니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 경합도 하고 그러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장면들이 지난 시즌만 해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로메로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을 잘하는데 상대 수비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로메로가 이 토트넘이 경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박스 안으로 침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케인과 손흥민, 쿠루셉스키를 마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메로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로메로의 마크맨은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좋은 기회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로메로 참 장점이 많고 지금 토트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경기가 매경기 볼 때마다 참 로메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이적료가 이제 837억입니다. 그 정도 되죠. 사실 안 아까워요. 이 정도 활약이면. 그렇죠. 일단 이번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물론 이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이 좀 되긴 하는데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센터백 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반다이크나 아니면 뭐 리디거나 이렇게 워낙에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메로가 차지하는 토트넘에서의 영향력이 이 팀 내에서의 영향력만 보면 이 반다이크보다 리디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 로메로가 차지하는 게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메르송의 뒷공간 커버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빌드업도 로메로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로메로가 중원까지 올라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죠. 결국 그게 또 골로 그쵸.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 안까지 투입해서 득점에도 좀 가담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안에서 이 로메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팀 내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수를 꼽으라면 예. 로메로를 꼽지 않을까 누구나. 그 정도로 지금 로메로의 가치가 참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에서 837억 요 이제 완전 이적료를 지불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은 금액이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예, 활약도를 보면 그게 금액이 한 5,500만 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네네네. 5,500만 파운드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클래스 수비수를 사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 디아스나 반다이크나 영입할 때 생각해 보면 맥과이어나 이런 선수들 이적료 생각해 보면 로메로의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다. 이런 지금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이만큼 팀에 또 헌신적이거나 영향력 맞아요.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좋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로메로가 또 팀을 토트넘과 좀 뭔가 잘 맞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로메로의 성향도 사실은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공간을 커버할 때 네네. 로메로의 장점이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뭐 수비적인 팀을 가거나 이랬다면 로메로가 지금보다 영향력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도 커버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뒷공간으로 또 달려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참 많이 한다 진짜. 이 신체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팀을 이제 토트넘으로 오니까 로메로의 활약이 더욱더 좀 빛나면서 그렇습니다. 토트넘과의 궁합도 잘 맞아 보인다. 네. 이런 이유로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또 로메로에게 고마움을 표했던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메로는 사실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로메로의 영향력이 엄청 컸거든요. 네.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좀 수비 라인이 불안해지고 남아있는 수비수는 오타멘디가 가장 클래스 있는 중앙 수비수였는데 오타멘디는 이제 또 나이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수비 라인이 아주 불안했어요. 근데 로메로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수비가 엄청나게 안정되고 그걸 바탕으로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메로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경기 보시는 분들은 로메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많이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그리고 이 로메로가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엄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애국심도 막 그쵸. 자기가 핵심이니까 또 애국심도 있는데 내가 핵심이야. 무조건 뛰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막 기를 쓰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앞에 클롭세스키도 했었고 지금 로메로 선수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참 두 선수에게 고마움을 느낄 만한 맞아요. 예,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민재 선수의 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김민재와 로메로의 스타일이 아주 흡사해요. 뭐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러네요. 말씀드리면 빠르고 김민재도 페네르바체에서 그 시즌 초반에 네네.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오버래핑하면 김민재가 측면 공간 막 커버하면서 그 신체 능력, 뛰어난 커버 능력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데 로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로메로도 튀어나가는 게 많은데 그렇죠. 김민재도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 페네르바체 경기 보면 막 갑자기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와서 볼 끊어내거나 좀 비슷하다 진짜. 공격에 가담하거나 거의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로메로가 있기 때문에 콘테가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시도는 굳이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오히려 이제 다이어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더 필요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